안녕하세요, 잼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셔터스피드, 조리개, ISO, 카메라 3대 요소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팁 그리고 방법 등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밝을 때 또는 어두울 때 무엇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요소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원하는 대상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기도 하면서 응용해서 의도적인 연출 효과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대 요소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비싼 카메라,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산다고 할지라도 이 3대 요소를 능숙하게 조절하지 못한다면은 그 카메라의 기능을 50%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서 오토모드 또는 P모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셔터스피드 조리개 ISO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계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또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게 4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진 파트에서 밝을 때, 그리고 어두울 때, 그리고 영상 파트에서 밝을 때, 어두울 때 총 4가지 분류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밝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입니다. 밝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먼저 ISO를 100으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밝은 곳에서는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ISO를 높여서 화질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를 최저값, 보통은 100, 그리고 아주 좋은 카메라들은 50까지 있기도 하거든요. 100 또는 50 최저값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 값을 본인이 예상하는 또는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나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조리개 값을 낮춰야 될 것이고, 나는 풍경 또는 어떤 장면, 큰 넓은 화면을 찍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조리개 값을 높여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빛이 충분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리개 값을 많이 올린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셔터 스피드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먼저 ISO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순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조리개 값을 너무나 올리시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리개 값을 높이면은 초점을 맞춘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카메라에 붙은 먼지조차 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확인하실 경우에 희미한 반점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메라에 붙은 먼지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까지 초점이 다 잡혀서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조절하시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자연 풍경을 찍으실 경우에는 조리개 값을 최대한 높여서 찍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조리개 값을 굉장히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없는지 또는 카메라 센서에 먼지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깨끗이 청소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입니다. 사실 밝은 곳에서 사진 찍는 경우보다 어두운 곳에서 사진 찍는 경우가 아마추어 초보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빛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피사체가 흔들리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사진처럼 찍힌다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게 찍힌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경 쓰실 부분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피사체,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30 또는 40까지 맞추고, 조금 정적인 움직임을 보유하는 피사체라면은 50에서 60 정도를 맞추기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피사체라면은 100에서 120 이렇게 맞춰주는데 사실 그 이상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촬영이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피사체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화면이 까맣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실 부분은 바로 조리개 값입니다. 사실 조리개 값은 크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빛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리개 값을 올린다면 빛의 확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리개 값은 최저로 두고 촬영을 합니다. 단렌즈가 아닐 경우에는 2.8 최소 2.8, 그 다음에 뭐 3.5, 4.0 등의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을 보유할 텐데 그 정도도 굉장히 잘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이시면서 촬영하실 필요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ISO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ISO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사진 품질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ISO는 높이면 높일수록 투박하고 거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신경 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맞춘 상태에서 ISO를 최저값에서 천천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올리시다 보면서 카메라 화면에서 봤을 때 적정 노출값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무리하시면서 높이실 경우에는 정말 투박한 화질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빠른 대상을 찍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찍으셔야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바로 밝은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입니다. 밝은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사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턱대고 셔터 스피드를 올리시면 부자연스러운 영상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이 조금 더 어려운 요소이긴 한데 너무 밝은 곳에서 셔터 스피드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리개 값을 너무 무턱대고 올린다면은 먼지가 잡힌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잡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밝은 곳에서는 사실 필요한 부품들 ND 필터라고 해서 렌즈에 끼우는 필터입니다. 걔가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필터인데 그런 것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은 셔터 스피드를 적정 셔터 스피드로 맞추신 다음에 조리개 값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24프레임으로 찍으신다면은 25에서 50 그리고 30프레임에서 찍으신다면 30에서 60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60에서 120 120프레임 같은 경우는 120에서 240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리개 값으로 노출 적정 값을 찾아주시면은 영상을 찍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ISO는 최소값을 맞추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 동영상, 영상을 찍는 경우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가 적정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굉장히 영상이 부자연스러워서 뚝뚝 끊겨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셔터 스피드보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되실 겁니다. 물론 의도적인 연출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24프레임 같은 경우는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부자연스러움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사진과 동일하게 조리개 값은 똑같이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을 해주신 다음에 ISO를 조금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과 다른 점은 ISO를 높여도 사실 영상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높이면 당연히 영상도 화질이 저하되겠지만 사진에 비한다면 굉장히 저조도에 대한 처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를 어느 정도 높이셔서 촬영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S로그 또는 캐논 같은 경우는 C로그라고 해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HDR을 확 줄여주면서 빛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이 갭을 줄여주면서 사진을 또는 영상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부분이 이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점들을 잘 염두하셔서 자신이 찍는 피사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 충분한 연습을 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P모드나 오토모드 같은 자동으로 찍으시는 것보다는 매뉴얼 모드 또는 M이라고 써져 있는 모드로 맞추신 다음에 여러가지 환경에서 다양하게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환경에 더 다양하게 자신이 조절을 할 때 그래도 오토로 갔을 때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TV 모드 또는 AV 모드 또는 P 모드 또는 오토 같은 모드로 가시면은 더욱더 훌륭한 작품들을 찍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촬영을 대해서 배울 때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뉴얼 모드에서 저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찍어보고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모드로 가서 제가 원하는 값만 조절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촬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구도를 알아야겠지만, 구도를 맨 처음에 설명해드리지 않는 점은 초보자분들께서는 다양한 구도로 자신이 원하는 사진 또는 원하는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보는 것을 권고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구도라는 그 틀 안에서 사로잡히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의 폭이 조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도, 다양한 화각을 열심히 연습하신 다음에 구도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멋지고 더 멋있는? 똑같네? 더 멋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만약에 생기신다면 댓글이나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거나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